일단 제가 이 합격 전략의 첫 장으로 여러분한테 지금 궁금증도 좀 드리고 제가 경험했던 사항도 좀 알려드리는 의미에서 면접 평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면접 평가표에는 어떠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게 제가 봤던 여러 공기업의 면접 평가표를 공통적으로 제가 양식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요걸 보면 어떠한 비밀들이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는 한번 보시면 뭐 대강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여기에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 면접은 공평성,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면접 평가표를 확정하고 나면 이 감사 인력들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떤 공기업은 면접 보는 면접장에도 감사 인력이 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지 아니면 지원자한테 불이익이 되는 질문을 안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자, 다음은 요걸 볼까요? 지원자라고 돼 있는데 이름이 없어요. 그냥 번호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블라인드 면접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개인의 철저하게 직무 역량을 본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대기업에서 근무도 많이 해보고 면접위원도 해봤기 때문에 어쨌든 대기업은 그래도 물론 직무 역량 공정성을 한다고 해도 경쟁력을 검증하는 데 굉장히 중심을 두지만 공기업은 약간 달라요.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이 어긋나면 경쟁력을 차순위로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요거 같아요. 여기 보면 여기 특이사항이 있잖아요. 특이사항의 이유를 기재하는 경우가 두 가지 나옵니다. 요거는 결국 이거죠. 면접 과락이 있을까 없을까, 공기업은.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면접위원들끼리 의견 조정을 할까 안 할까. 자, 이것들에 대한 답인데 요거는 제가 3강에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역시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평가 키워드는 뭘로 할까? 평가 항목이 뭘까라는 건데 요거는 NCS의 직업 기초 능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직무 수행 능력하고 직무 수행 태도가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직업윤리, 조직이해 능력 이렇게 NCS의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 가운데 5가지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요즘 공기업의 평가 요소, 평가 키워드는 NCS 직업 기초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5단계가 있죠? 이게 평가 등급을 얘기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5단계의 평가 등급을 가지고 면접을 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 세부적인 얘기들은 뒤에 2강이나 3강에서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 이렇게 통해서 면접위원들이 지원자인 여러분한테 검증하려고 그러는 것은 뭘까요?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센스 있는 미들맨이라는 거죠. 자, 2가지 키워드인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겁니다. 역시 공기업들도 여러분이 면접을 보고 한 명이든 다수든 면접을 보고 면접장을 나가시면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최종 의견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 교환을 하는 게 주로 이제 외부 면접위원하고 내부 면접위원이 같이 의견 교환을 하죠. 근데 의견 교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최종 평가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의견 교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타일의 지원자가 이거예요. 이런 거죠. 착하고 범생이 스타일인데 중요한 일을 시키면 좀 답답할 것 같은 지원자다. 그러니까 센스하고 조금 떨어진 얘기가 되겠죠. 인간미는 좋지만 제 경험으로 보면 이런 인력이 50% 정도 돼요. 저는 이걸 이제 성격상으로 B타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센스보다는 어떤 인간미적인 미들맨 이런 차원이 조금 더 부각되는 지원자들인 거죠.
자, 두 번째 스타일은 이런 친구입니다. 똑똑해서 굉장히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자기 자랑이 많고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죠. 제 경험으로 보면 20%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성격적으로 보면 A타입인데 사실은 센스적인 측면, 일을 하는 능력, 역량, 이게 굉장히 똑똑하다고 인정을 받는 친구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30%가 남잖아요. 30%가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 순박하고 우직해서 믿을만도 하고 또 면접을 해보니까 나름 센스도 있네요. 일 시키면 잘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들인 거죠. 제가 볼 땐 30% 정도 해당이 되는데 C타입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센스도 있고 미들맨이라는 이미지도 충분히 전달해주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결국 이거죠. 여러분이 면접에서 합격선에 들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 빙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자, A타입은 여기에 위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합격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그러면 대기업이 좋아하는 A타입이라고 합격이 될까요? 공기업은 약간 다릅니다. A타입이면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공기업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A타입이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승부성이 강한 친구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B타입이 이렇게 좀 무기력한, 좀 답답한, 소심한 이런 친구라고 보면 사실은 대기업은 이쪽에 점수를 많이 주죠. 그죠? 근데 공기업은 사실은 너무 일해도 기피한다라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사고 치지 않을 사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C타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스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인간미가 강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대기업 합격선은 요 수평선이라고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공기업의 합격선은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C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기업 문화와 공기업의 기업 문화가 다르듯이 공기업이 원하는 인재도 대기업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